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노후가 비참해지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경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노후까지 고민을 하기도 벅찬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노후라는 것이 일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 노년층에 있으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요즘으로 치면 욜로족은 있었고, 이분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서 우리가 겪을 미래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일단 노후가 비참해지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거예요. 건강, 외로움과 무료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돈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경제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제가 생각하기에 노후가 비참해지는 분들의 특징은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노후가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제 개념이라는 건 뭐냐, 당연히 자산을 축적하는 습관이나 축적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책을 보고 뭐 논문을 보고 되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수, 사람 수로는 소수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를 잘 축적하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 경제교육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두툼한 지갑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됐었는데, 돈으로 행복을 반드시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교육적으로도 좀 유명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고하는 교육, 토론하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동시에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도 몸에 있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사고하는 교육,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 개념에 대한 교육이 인생 전반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그냥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경제관념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스킬이고, 사고하는 교육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 어떤 걸 지향하거나 뭔가 추구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필요한, 그리고 해결 방법을 고민할 때도 필요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교육은 삶을 사는 데는 핵심적인 스킬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위기의식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역사 전공할 때,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이공계랑 이중 전공을 했는데, 그 유대인 분들 역사를 보면서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유럽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유대인 분들이 정말 힘들게 계속 뭐 박해당하고 이주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과 관련된 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금융업을 하게 된 게 처음에는 고리대금, 뭐 사채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좀만 하면 뭔가 박해당하고 이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깨달은 민족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유대인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유대인 분들 중에 갑부가 된 분들도 굉장히 가난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흑수저 관련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방식이나 저들이 어떤 해왔던 방식을 따라가거나 벤치마킹을 해도 상당히 부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나이가 든 유대인 부자들은 아우슈비츠 막 수용소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대표되는 역사 표현에서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 대학살에서도 이제 살아남으셨거나 이걸 피해서 어디로 이주를 하셨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박해랑 이주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삶을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교육에 녹아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자녀한테 하려고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유대인 경제교육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어디 학교를 들어가서 어떤 직장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유대인에서는 먼저 돈을 어떻게 쓰느냐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원칙을 먼저 정해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제 용돈을 줄 때, 조금 이따 용돈 이야기도 자세히 드리긴 할 텐데, 용돈을 줄 때 그냥 주지 않는다. 주더라도 3분의 1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자선활동을 하는 데 쓰고요. 3분의 1은 필요한 용도에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 주자마자 바로 저금통에 가서 3분의 1은 저금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10대만 되어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니까 이런 원칙이 몸에 배어 있겠죠. 강제로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돈을 모으는 상황에서 돈이 어릴 때부터 이제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돈의 가치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돕는 훈련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 거나 돈을 쓸 때도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치 있고 좀 더 미래에 이제 좋은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문화를 봐서도 유대인들이 결속이 강하고 사업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에 어떤 시초, 또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용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제 용돈을 주는 방식도 한국과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받는 개념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주지 않는데, 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족을 위해서 기여한 경우, 그러니까 집안 청소나 심부름 등으로 가사를 도우면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데 용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어떤 애가 시험 잘 봤다고 하면서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걸 보상을 줄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보상을 준다는 건 항상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타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를 했을 때만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청소를 했거나 설거지 등을 했거나, 뭐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한다면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는 거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부모님이 가족 또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을 접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돈이 당연하고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는 거를 체감하게끔 하는 거죠. 돈을 벌려면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땀과 노력으로 한 푼 두 푼 모으게끔 했으니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치는데, 용돈을 이제 사용한 거를 기입을 하게 하거나 이런 걸 하게 하고요. 또 동시에 뭘 하냐면 장사 등을 접하게 한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것을 체득하게끔 하는 그런 걸 유도를 한다고 해요. 용돈 사용과 관련해서 이게 스스로 정리하고 기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장사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더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한다. 이게 이제 그 유대인 교육의 방식이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 보통 그 돈과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요.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기 어려워서 저축이나 예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돈 버는 법에 대한 공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행을 한다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성인 시기에 이제 지인들한테 돈을 받는데, 이때부터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친구들끼리 막 토론을 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성인 시기 13살에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을 불리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친구들과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이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랑 비슷한데, 어떤 돈을 불리려면 첫 번째는 돈을 저축하고 이거를 모으는 방법을 고민하고, 두 번째는 그 어떻게 불릴지를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대인 교육에서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기본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선행돼야 되는 게 돈을 쓰는 방법부터 익힌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쓰는 법을 먼저 고민하고, 쓰는 게 어떻게 하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게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돈 버는 방법까지 고민하게 한다. 이제 요약하자면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유대인들의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 된다라는 뜻이고,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모두가 아주 어릴 때 막 5살 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이게 10대가 되든, 아니면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실 텐데 20대든 30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노후가 비참해지거나 막 돈이 부족해서 굉장히 막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감히 조금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얘기를 조금 하고 싶기는 해요. 이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은 실적 올리는 게 쉽냐, 자기는 돈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배운 게 없을 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변에 주식 전업 투자자분도 있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분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많은 모임에도 나가고 많은 공부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차보고 시행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댓글에 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에 가잖아요. 근데 돈 버는 법을 공부하는, 특히 이제 시간을 쓰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로 투입하고 고민하고 공부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근데 제 주변에서 돈 버시거나 이제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그 정도를 뭐 발로 뛰든 아니면 책을 봐서 공부를 하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돈 버는 방법론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실행했다는 건데, 노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가난해지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 노력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자녀한테도 잘 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잘 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돈의 공부량이나 투입하는 어떤 시간이나 노력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참고용으로 공부는 되지만 자기가 결국에는 이 부분으로 실행해보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20대 분들 중에 뭐 1억 모았다가 뭐 투자로 얼마 잃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배웠으면 분명히 나중에 이게 어떤 장점이 될 거고, 그리고 아직 어릴 때는 실패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막 영끌에서 B2까지 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일을 해서 이제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자기에 맞는 투자 방법론은 있겠지만 공부해보고 실행해보는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바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타인에게 기여를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일정 부분 퍼센티지로 정해서 바로 적금이나 저금을 하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다시 불리는 공부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노후에 돈으로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교육, 그 경제에 대한 관심이나 경제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